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미한일 3국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의 새 안보 전략이 북핵과 중국 위협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미국과 공조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공동 안보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환영했습니다. 이어 이런 공동의 이익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 여성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경제 안보 증진, 글로벌 비확산 체제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법치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7일 한국이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비전으로 삼는 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북 전략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면서 획기적인 대응 역량 구축을 강조했고, 외교 전략으로는 미한 동맹과 미한일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으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내 전문가들은 이런 대외 전략이 미국과 더욱 공조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특히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In terms of domestic popularity, he took the hardest issue and put national interest above populism. At least in Washington, D.C., he's given a lot of credit for that because he's not following political winds. I think it's a real shift. Really to focus on values in the future rather than the past and apologies. 대북 접근에 대해선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비핵화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온 종전선언, 평화체제를 제외한 것은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It could create a trend for sort of premature abandonment of defense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t would achieve really nothing. So I think it was a pragmatic approach by the Yoon administration to forego Moon's meaningless diplomatic gesture to the north. 중국에 대해선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표현 대신 상호 호혜에 입각한 성숙한 관계를 강조했는데 한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함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지적과 함께 밀접한 경제관계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I think the U.S. and South Korea face the same issues in dealing with China. We both have economic dependencies. We both have areas in which we'd like to cooperate. So I think it's a nuanced approach, and I think it's a positive one.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강압 행위, 그리고 통제불능 상태인 북한 등 엄중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국가 이익을 위한 어려운 선택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응해 미군도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일라이 레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8일 워싱턴의 신미국 안보센터가 개최한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확장 억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영내 동맹국들과의 사이에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며 전략적 환경 변화에 맞춰 미국과 동맹들의 협의와 공동 행동도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확장 억제와 관련해 많은 양자적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영내 전략 자산을 더 많이 배치했으며 올해 전반에 걸쳐 전략 자산 배치를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또 일본과도 핵 관련 대화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양자적 대화를 유지하면서 다자적 대화도 함께 조직하는 데 미국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선박 구매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VOA의 이메일 질문에 미국은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미국은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조사와 공개 보고를 위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을 전문가 패널에 제공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제재 회피 시도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VOA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올해에만 13척의 중국 중고선박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보복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인데, 그러나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최근 갱신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방위 인프라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같은 유사시 영내 미군 기지 접근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안 중 하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영내 국가들이 유사시 미국의 기지 접근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에 관한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국방부 시설, 즉 미군 기지가 있었던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조차도 중국의 공격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미국이 군기지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위험 균형과 대체 기지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활용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영토와 영해, 영공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제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승리하면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동맹국 모두가 중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By not allowing U.S. to use those bases for contingencies in Taiwan, then we are assuming China will not be hostile to South Korea. And I think that's a bad assumption.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법적인 문제로 한국이 미국의 주한미군 병력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2006년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합의를 예로 들었습니다. As a sovereign nation, South Korea, could indicate that it doesn't want the U.S. to use its forces from the peninsula in a Taiwan scenario. However, the U.S. would point to a January 2006 agreement or letter between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nd her counterpart on strategic flexibility. 반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특히 한국이 타이완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제한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 중 일부를 일본 오키나와에 전방 배치해 타이완 분쟁에 직접 대처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 선출에 대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자국민을 고문과 감금, 강제노동, 기아에 시달리게 하는 정권이 세계 보건 정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아서는 안 된다며 WHO 집행이사국 선출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WHO는 자유를 사랑하는 파트너들을 침묵시키면서
김정은과 시진핑 같은 독재자들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이 공세를 늘리는 가운데 자신은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으로서 독재주의 정권의 책임을 묻고 영내 자유를 사랑하는 파트너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도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자국민을 굶기는 정권인 북한이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비판하고 그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WHO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안보 위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8일 공개한 2023 아태 지역 인도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식량 안보 분야에서 가장 나쁨을 뜻하는 10점을 기준으로 9.2점을 받아 역내 전체 조사 대상국 38개 나라 중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인도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역량과 제도의 뒷받침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각각 8.1점을 기록해 역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총점에서도 4.5점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상위 12개 나라에 꼽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간 내전을 겪은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등이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로 꼽혔으며 반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한국, 일본 등은 인도적 위기와 식량 안보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들로 분류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